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부터 화양류 관리기사 굴착공학 수업을 함께 진행할 송진혁이라고 합니다. 자, 제가 맡은 과목이 이제 화양류 관리기사에서 암성역학과 굴착공학을 맡게 되었는데요.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 발파공학과 화약학 그리고 화양류 관계 법규는 고은지 교수님이 촬영을 하고 계시죠. 수업을 하고 계신데, 자, 오늘은 굴착공학 첫 시간으로서 이 굴착공학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, 어떤 내용의 과목이고,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화양류 관리기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가 필기시험이 있죠. 예,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1차 필기시험이고, 1차 필기시험에는 총 5가지 과목. 먼저 시험 순서대로,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은 첫 번째가 일반 화약학이고요. 일반 화약학, 두 번째가 이제 발파공학이죠. 발파공학. 세 번째가 암성역학. 네 번째가 법규, 뭐 총포도검 화양류 관계법규라고 하죠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굴착공학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1차 필기시험에는 총 5가지 과목이 있고, 이 5가지 과목에 각각 20문제씩 각 항목당 5점씩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인데, 100점 만점이고, 100점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6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지 합격에 들게 되고요. 그리고 한 가지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게 되면 꽈락이죠. 꽈락으로 되고, 만약에 이렇게 한 가지 과목이라도 꽈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 평균이 6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시험 자체로서는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. 불합격 처리가. 그래서 이 5가지 과목을 다 두루두루 한 가지 몇 가지 과목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, 여기서 꽈락이 좀 자주 나오는 수험생들이 1차 필기시험에서 꽈락이 좀 자주 나오고, 그리고 점수를 조금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 어려운 과목이 대체적으로 이 암성역학과 굴착공학이죠. 자, 지금 일단은 오늘은 암성역학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, 굴착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암성역학이나 발파공학에 비해서 어려운 공식들과 그리고 뭐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계산이 많지가 않고요. 그리고 계산식도 의외로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고, 그리고 암기하는 것도 뭐 법규나 일반 화약학에 비해서 암기하는 내용도 적은데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해요. 굴착공학 자체를. 굴착공학,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사실 굴착공학이라는 과목이 원래는 없는데, 시험에는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뭐 역학을 공부한다, 뭐 공학을 공부한다, 어떠한 과목을 뭐 학교나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 이 굴착공학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과목이에요. 원래 애매하다.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약학이다 하면은 화약에 대해서 뭐 화약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기원 어디였고 원래는 어떻게 쓰였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종류의 뭐 재료를 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어떠한 배율로 어떻게 혼합시켜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종류의 그 화약이 있다.
라는 거. 결국에는 이 화약의 주된 주제가 화약이죠. 화약. 발파공학 같은 경우는 화약학에서 배운 화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발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발파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고, 암성역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고 아니면 어디서 쓰이든지 많긴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결국에 발파를 해서 무엇을 깨느냐, 결국에 이 암석을 발파를 통해서 깨고 파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암석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. 법규도 법규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되죠. 하지만 이 굴착이라는 것은 범위가 매우 넓어요. 범위가. 자, 우리가 암석을 절취하고 혹은 석산에서 이렇게 골재를 채취하고 혹은 광산에서 광물을 캐고 아니면은 일반 토목 현장에서 흙을 걷어내고 아니면 사면을 무너뜨리고 할 때 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굴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굴착공학이라는 것에는 이 안에 수많은 과목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 굴착에는 세부적으로 과목이 좀 많아요. 크게 봤을 때 굴착공학에는 총 7가지 과목이 있습니다. 7가지 과목. 첫 번째가 암석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시험에서 배우는 암석학과는 조금 다르고요. 암석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석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파괴시키고 또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나타내고 또 암석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암석역학이라고 한다면, 암석학이라는 것은 암석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암석 자체, 보통 암석이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 3가지로 분류되죠. 화성암, 변성암, 퇴적암. 이 3가지 기본적인 분류를 가지고 조금 더 암석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특징들 같은 거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을 암석학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질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암석역학과 조금 다른 개념이죠. 비슷하면서 암석역학이라는 것은 암석에 대해서 주로 다룬 학문이고, 토질역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질공학, 집안이나 지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지질공학. 그 다음에 그리고 암석역학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. 암석역학. 그리고 사면공학이라고 해서 안반사면 혹은 흙사면에서 이 사면들이 어떠한 외부적인 혹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혹은 안정이 되고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이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. 그리고 또 네. 그리고 또 토목공학이 좀 들어가죠. 토목공학. 이 굴착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토목과 좀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.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세울 것인데,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집안의 기초 부분, 기초 터팍이라고 하죠. 터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하 시설, 지하에는 보통 아파트나 아니면은 일반 건축물들 지하에 가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이 있고, 그리고 엘리베이터실이 있고, 그리고 전기실, 기계실, 이런 방제실, 이런 각종 이렇게 건물의 설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지하에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하기 위해서 토목공학에서 이제 특히나 개착공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집안을, 암석을, 그리고 땅을 개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착공법이 주로 이 토목공학에서 나오게 되고, 마지막 한 가지가 터널공학. 구착공학에서 가장 대표적이죠. 터널공학.
터널공학. 이 발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범위가 터널이죠. 터널. 도로 터널 있고,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 터널 있고, 지하철이 이동하는 뭐 철도 터널, 혹은 지하철 말고 기차가 다니는 철도 터널, 이런 것들이 다 터널이 이렇게 굴착에 해당합니다. 결국에는 이 굴착공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과목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음 장에 혹은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. 이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, 그런 내용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수월해요. 공부를 하다 보면.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공부한 게 물 흐르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. 하지만 굴착공학 같은 경우에는 각 장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내용들이 많이 달라요. 처음에는 뭐 암석학에 대해서 배우다가 갑자기 지질학이 나왔다가 사면에 대해서 나왔다가 터널에 대해서 나왔다가 뭐 흙에 대해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내용들이 조금 주제라든가 내용들이 상이합니다. 그래서 각 파트별로 새롭게 배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면. 다른 과목들은 공부하다 보면은 1장에서는 기본을 배웠고 2장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